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특이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여인들입니다. 우리 민심이 갑니다에는 3B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을 11년째 고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국가 권력의 비위축, 특정 세력과의 비타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 대중애의 비영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속 대중애의 비영합과 어느 면으로 볼 때는 배치되는 이러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재명과 여인들입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로 오늘 이 세속적인 제목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이란 정치인은 아주 남다른 정치인입니다. 특이해요. 연예인과 정치인에게는 스캔들이 따르는데 이재명만큼 다양한 스캔들을 가진 정치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3대 스캔들이 있는데 먼저 측근 스캔들입니다. 정진상, 김용, 김인섭, 유동규 등으로 이어지는 측근들. 특히 이재명과 동업자격인 측근 김만배는 과도로 자해를 하고 사주 진단을 끊고 병원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응급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들것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1시간 43분 만에 펄펄 살아서 뛰어가다시피 걸어가는 모습을 연출한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첫 번째로 측근 스캔들이 있고 두 번째로 죽음 스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한기, 김문기, 김현옥 등 이재명의 비리 범죄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연쇄적인 자살, 연쇄 살인이 아니고 연쇄 자살의 스캔들도 이게 범상치 않은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스캔들이고 또한 이재명에는 세 번째 여자 스캔들, 여인 스캔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고 보고 이 중에서 이재명의 여인 스캔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정치인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바보 같은 말들 하지 마세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어디 스캔들이 있습니까? 한두 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측근, 죽음, 여인 이러한 3대 스캔들을 광범위하게 이 세상에 알리고 시끄럽게 한 이런 정치는 없었다. 이재명과 여인들을 논의할 때 이재명과 관련된 여인들, 이재명의 여인들을 얘기하면 첫째로 배우자, 둘째로 불륜 스캔들, 셋째로 5급으로 채용된 여인 스캔들, 그리고 비서관을 거쳐서 지금 보좌관을 하고 있는 어떤 여인의 스캔들, 게다가 형수, 그리고 형수의 딸, 조카까지도 이재명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의외로 많죠. 네. 이 중에서 형수와 조카는 논의에서 배제하고 오늘은 4명의 여인들을 한번 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 김혜경입니다. 김혜경은 66년생이니까 이재명보다 2살 연합니다. 충청도 사람이고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피아노과인지 기악과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작년 11월 9일에 이 자택에서 갑자기 기억이 난조를 모여가지고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멸된 나머지
낙상을 했다. 네. 그래서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사건의 당사자가 김혜경이었죠. 네. 민주당 측에서는 낙상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한테 맞은 것이라고 주장한 가로세로 연구소와 네티즌 5명을 고발을 했어요. 이거 고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네. 후속담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 한 11개월 전인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1월 말 때 이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죠. 그게 1월이구나. 그러자 김혜경은 선거운동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고 2022년 2월 9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잠행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점집에 드난다는 소문을 이제 퍼뜨렸는데 그 소문이 한참 퍼뜨려질 때 이재명과 김혜경의 장남인 이동호 씨가 한 포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이런 것 많이 한다. 여기서 이런 것은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부인의 관용 차량 사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2011년이니까 오래전 얘기네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이던 김혜경이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행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서 성남시 의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성남시 의원은 모 봉사단체 행사에 사모님이 관용차를 이용해 오셨는데 공무원이 20명 정도가 도열을 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었던지 옆에 있던 내가 낯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은 이렇게 특별한 새로운 사실의 발굴이나 무슨 특종감의 무슨 사건이 아니고 이미 다 한두 차례 회자됐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제 방송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 해경군 김 씨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글을 쉬지 않고 올렸던 해경군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이 있었죠. 네. 이것이 바로 그 계정주가 김혜경이 아니냐라고 의심된 일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벌였고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 처분됐는데 이게 한참 기소 쪽으로 나가다가 무혐의로 이렇게 급변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부정지역권을 살짝 변죽을 올리면서 언급한 이후에 이 무혐의 처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부인권이 각각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에서 서로 퉁쳐버린 건 아닌가. 그런 일이 있자 이 문바들은 더욱 이재명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혜경과 관련된 이 흥미로운 사건 중에는 조카, 즉 이재명의 형 이재선 고인이시죠. 고인이 된 이재선 회계사의 딸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죠. 네.
그 중에서 핵심을 좀 뽑으면 김혜경이 조카에게, 조카는 아마 이름이 이제 우영 신모양이에요. 우영.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씨의 형제 중에는 청소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막내. 네. 그 다음에 김혜경은 그 조카한테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바뀔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던 이번엔 노숙자를 또 비하를 했어요. 내가 얘기했지.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그러자 이제 조카가 아닌데요? 어른 아니라고요. 하니까 김혜경의 입에서 2년이 그냥 이런 말이 나오니까 조카가 2년이라니요 하고 따졌던 아주 볼썽사나운 이 전화 대화가 시중에 나돌았죠. 그야말로 그 이재명 지사가 자기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혜경과 이재선 씨의 딸 이주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제 입원을 놓고 언쟁을 벌인 입원 물량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김혜경의 또 웃음소리 들어보셨죠? 네. 자,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도 그랬지 하고 이제 떠오를 겁니다. 그 장영하 변호사, 그 안티 이재명이죠. 이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의 형수가 그 이재명이 욕한 것도 그렇지만 이재명이 욕을 할 때 그 김혜경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아주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저주스럽다. 이런 말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이재명의 형수를 비운 듯한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은 장영하 변호사인데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형수 박인복 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혜경의 스캔들 하면 공무원을 산업이처럼 부리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그리고 이 사적 심부름과 관련돼서 법인카드의 사용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네. 2022년 2월 초에 이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과 관련해서 나온 이 또 다른 논란인데요. 이 불법으로 김혜경의 의전팀이 존재했는데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결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업무상 횡령죄 및 국고 손실죄를 저질렀다는 이러한 논란이 제기됐죠. 네. 제보자 A씨라고만 하겠습니다. 7급이죠. 이 제보자 A씨는 김혜경의 수행팀 5급녀의 바로 아랫사람이었는데 그야말로 김혜경 측에서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고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아주 용의주도한 편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려면 이틀이 걸려요. 첫날 결제하고 이제 다른 카드로 다음날 가서. 이것은 법인카드 결제 시점을 이재명의 회식 사용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감사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꼼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법인카드를 결제할 때 12만 원 한도로 1인 3만 원 식사비. 그러니까 3, 4, 12 하니까 4명이죠. 왜? 그 당시
코로나. 주제로 사적 모임 인원이 4명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이죠. 이 A씨가 제보한 통화 녹음은 9개월치 분량입니다. 그리고 관할지인 경기도를 벗어난 사용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술된 것처럼 카드를 받고 결제한 내용이 10차례나 넘게 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법인카드로 30인분 샌드위치를 구입해서 이재명 자택으로 배달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 30인분을 한꺼번에 받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이것을 이재명 지사의 아침밥으로 제공했다는 건데, 30개. 저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샌드위치 4시간 이상 지나면 못 먹습니다. 저는. 그리고 4시간 이상 지난 샌드위치를 내 밥상에 우리 집사람이 내놓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이건 자랑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제 가족이 제 밥을 풀 때는 젓가락으로 풉니다. 숟가락으로 풀면 밥알이 으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밥도 바로 해서 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옛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건데, 이런 게 뭐 다수는 아니더라도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샌드위치 30개를 싸놓고 한 달 단위로 한 개씩 이 보급한 그 부인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 씨나 A 씨가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네. 이걸 취소한 다음에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아침마다 순회동 집 등으로 갖다 줬다는 이 녹음 파일. 정말 불가사의하죠. 게다가 업무 추진비, 공급인 업무 추진비로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는 의혹. 게다가 사적 음식값 결제에 경기도청 5개 부서의 예산이 동원됐다는 의혹. 법인카드로 복집에서 15회에 걸쳐서 318만 원이 결제됐다는 의혹. 법인카드로 5개 식당에서 소고기, 능이백숙, 초밥, 중화요리, 베트남 음식이 결제됐다는 의혹. 그러다가 2022년 7월 말에 5급 배소연의 동거남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와서 영통구 배소연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이 엽기. 그야말로 그 김모 씨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네, 연남.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배소연 씨는 남편하고 이혼 호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대관절 이 배소연 씨의 동거남이 죽어야 될 이유까지가 뭐였는가? 사람들은 의혹에 휩싸였는데, 그야말로 법과 바꿔치기를 도와줬다는 이유가 죽음의 화연이 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죽음을 선택한 김 씨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일했던 사실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전직 기무사 요원이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지역 담당 정보 요원이었고, 기무사를 전역한 뒤에는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군납업체에서 일했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로 일해왔다는 것은 이 고인이 그 배소연보다는 이재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자 김혜경 씨가 소환돼요. 그러나 그 이재명은 자기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련해서 아내는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통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미안하다. 요즘 보면 말입니다. 부인을 위하는데 행동으로 위하지 않고 이 말로만 위하는 남자들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원희룡 장관의 부인이 의사 아닙니까? 정신과 전문의. 그러면서 그 이재명은 그 이중인격자인 야누스적 인격이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비판이니까 원희룡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아내의 말은 무조건 신뢰한다. 그럼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있어. 아무리 아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신뢰하면, 속으로 신뢰하면 되지. 그런 걸 이렇게 밖에서 얘기해. 아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도. 근데 이 아내가 법인카드 불법을 이렇게 범했는데도 남편으로서 미안하다. 저를 이 남자들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여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여자들한테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건지. 이 대한민국은 뭐 아내한테 뭐 잘해줬다고 말로만 하면, 아내한테 미안하면 아내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왜 그걸 대중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이재명은 법을 잘 아니까 그 아내 김혜경이 조사를 받고 귀가하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 사무관은 무슨 사무관이야. 5급이면 다 사무관이냐.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 현금으로 줬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씨 집안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축해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말입니다. 이 김혜경은 명백하게 이재명과 함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 김부선 씨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과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자, 2010년 11월 11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 대선 안 바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바쁘대.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러고서는 같이 잤지 뭐. 김부선의 말입니다. 이로부터 이재명이 여배우 스캔들로 곤욕을 이제 오랫동안 치렀죠. 네. 김부선 씨를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고소를 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얘기가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해명과 의혹 제기, 황당한 언행들이 주고받아졌죠. 이재명이 치른 세 차례 선거, 2010년,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8년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전국까지 네 차례네요. 김 씨의 폭로전과 이 폭로전을 재폭로하는 이 정적들의 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별세하고 닷새째 2009년 5월 27일입니다. 경남 봉화마을을 이 조문간 영화배우 김부선이 훗날 이때 나는 이재명과 교제 중이었다. 봉화마을을 가겠다고 하니까 못하러 가냐?
라고 이재명이 말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첫 폭로였던 김어준이 만난 여자 코너 인터뷰에서 김부선은 분명 총각이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처자식 달린 유부남이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짜 총각. 가짜 총각 또는 성남 총각 이런 말이 네. 회자됐죠. 이어서 계속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성남 가짜 총각 미안하고 부끄럽진 않냐? 간통법도 없어졌는데 오리발 내미자 이런 식의 말을 김부선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김부선 씨가 양육비 상담을 요청했고 이미 양육비를 받은 거로 드러나 포기시켰다 하면서 슬쩍 네. 이분이 대마를 좋아하신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법정에서 진위를 한번 가려볼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슬쩍 김부선이 이제 대마를 흡입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실제 김부선은 이 마약으로 네, 대마. 기소된 적이 있죠.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2018년 지방선거 때 정치 네거티브 공세의 일환으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재명의 형 강제 입원설, 조폭 연루설과 함께 해경궁 김씨 논란 그리고 김부선 스캔들을 공개적으로 꺼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비 오는데 봉화를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고 했던 놈. 이런 말을 김부선이 했다고 김영환이 공격했죠. 그러면서 김부선은 15개월을 만났다. 내가 증인이다. 이런 말을 유튜브에서 했고 그렇지만 요새도 찬바람 불고 비가 오는 날은 이 지사가 가끔 그립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를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막 고소했다가 나중에 소취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러한 진실 공방들에 관한 사건들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종결됐고, 김 씨도 더 시달리기 싫다면서 맞고소 협의 일부를 소취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도 이제 생각이 바뀌면 또 한 번씩 이것을 이렇게 발설들을 했죠. 그러다가 천하의 엽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018년 10월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김부선 씨와 함께 이지사 신체 부위 둥근점을 언급하는 이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다 못한 이지사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김만배가 입원했던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신체 검증을 받았고, 저는 몸에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다. 이때 경기도청 출입기자 2명도 입회했고, 의료진이 이재명 지사 몸에 점은 없다. 제거 흔적도 없다. 하는 결론을 내자 김부선은 셀프 검증이라고 또 반론을 폈죠. 그리고 3년 뒤에 1위 대선 주자가 된 이 지사는 민주당 예비경선 TV 토론회에서 정세균이 이것을 거론하자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이른바 나훈아 버전을 응용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훈아는 실제로 호텔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입니다. 홍은동. 기자들 다 모아놓고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버클을 풀었죠. 버클 풀고 이 단추를 이렇게 푸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일거에 그 기괴한 소문들을 진정해. 저는 그때 나훈아를 이거 아무통하다. 연예인다운 해결 방식이다.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죠. 자, 여러분, 김부선 씨는 분명히 김근희인데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보다 3살 연상이에요. 김부선 씨의
1983년 영화 데뷔작의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김무선에게는 한때 에로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대표작이 에마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주민이가 변호사 시절에 4년 동안 김무선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일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대선에서 이제 낙선하고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니까 뭐 어차피 이재명한테는 이기가 어려우니까 김무선을 공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여인들을 얘기할 때 하나 더 말하면 저격수 윤희숙도 거론할 네. 수가 있습니다. 윤희숙은 그야말로 경제학자인데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던 이재명에게 탈레반식 날탕 포뮬리즘이라고 신랄하게 공격을 했고 주택 매입 공사를 설치해서 정부가 집값 내려가면 사들이고 오르면 임대료 푼다는 이재명의 정책 제안에 대해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아서 놀리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풀겠다는 건 허무맹랑하다. 탈레반식의 원리주의 두 개가 합쳐지니까 감당을 못할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5급력 배소연입니다. 네. 배소연은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주로 한 일은 김혜경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고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이 배소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카드로 음식 배달 등을 7급에게 주로 시켰던 당사자죠. 놀라운 것은 이 배소연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 비슷하게 출발했던 이 배소연이 서울에 아파트 2채, 수원에 건물 달린 빌라 1채, 그냥 빌라 1채,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요지인 광교 법조타운 4층짜리 건물 달린 빌라를 본인 및 모친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법조타운 요지에 4층짜리 건물 겸 빌라예요. 이걸 가지고 그 보수론객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의 노 대책이었다 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변호사 그 수원에서 그 법조타운에서 개업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하면 한 50억. 네.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말하는 호사가들의 그 판단으로는 한 80억 정도가 되는 부동산이다. 상당하죠? 네. 과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보니까 이재명 재산 신고액보다 2.5배, 3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법인카드가 문제가 되니까 배소연과 한 집에서 살았던 김현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기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배소연은 김혜경 법인카드에 온갖 책임을 쓰고 모든 것을 김혜경과 이재명이 배소연에게 넘겼죠. 네. 배소연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아마도 이렇게 김혜경과 이재명의 손절의 대가로 이 배소연과 그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입니다. 의 김현지입니다. 최측근으로 얘기되는
현직 김현지 보좌관입니다. 이 김 보좌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게 만든 사람이죠. 네. 아마 이것을 김현지가 스스로 작성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 그 메시지를 기자들이 카메라에게 노출한 건 아닐까. 이런 그 추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의도대로 메시지는 바로 이 온천하에 공개됩니다. 이재명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이제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때 한 기자가 김현지를 찾아가서 누구와 전쟁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물으니까 말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간절. 그래서 김현지라는 이름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데 사실은 대선 과정에도 언론에 오르내렸어요. 네. 측근 중에 최측근. 여자 정진상. 이런 별명이 붙었었죠. 소문만 무성하고 아직도 김현지가 그 고향이 어디고 학교를 어디 다녔는지 공개되지가 않고 있어요. 다만 김현지는 성남의 제21이라는 성남의제 21. 네.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바로 이 시민단체의 사무실이 성남시청 2층. 네, 2층 그 이재명 시장방 옆에 있다. 2000년 초반, 그러니까 오래됐죠. 20년. 성남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전형적인 활동업자입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을 알았는데, 김남준 보좌관, 이재명의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정진상 경기도청 정책실장, 현재 수감 중,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 현재 수감 중, 이 사람과 함께 김현지를 보태가지고 이재명의 성남 경기라인 4인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현지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원회 간사를 하기도 했고 성남의제 20일을 하면서 2010년부터 12년 동안 성남시로부터 무려 18억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김 보좌관이 사무국장으로 발탁된 2011년에는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이 지원금은 그 직전에보다 1.6배 증가한 지원금입니다. 무엇보다도 김현지는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2013년에 새누리당 네. 소속 성남시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만 3천 건이 발송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김현지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기소됐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성과가 있어서 벌금 200만 원에서 50만 원이 깎여가지고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의제 21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고,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을 한 것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에 결정적으로 이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건 낭설로 끝났지만 이재명에게 과거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던 성남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
박철민 씨가 있었는데 그때 돈을 김현지를 통해서 전달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돈과 사진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네. 이것이 낭설로 이렇게 그냥 좀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그리고 김현지는 2019년 대선 정부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이런 재미난 사건인데 한때 김부선이 그 이재명이 수배 중에 교회에 피신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젊은 여자 집에 있었다고 자랑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젊은 여자가 김현지가 아니냐. 더 괴상스러운 일은 이 김혜경 씨가 그 낙상 사고를 당하자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낙상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맞아서 그런 거다 해가지고 아까 고발당했다고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그 맞은 이유가 김현지 때문이다. 그래서 김현지와의 불륜설을 제기했던 네티즌들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고소됐죠. 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정치가 더욱 엽기적이고 괴기스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워지는 모습으로 얘들 다 이제 나중에 그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에 안화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인은 여비서가 아닌 또 다른 김씨 때문이지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김현지는 단호하게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엄마에 지나지 않은 가정주부인 나를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느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위주만으로 이재명과 여인들을 논의했지만 어쨌든 세속 대중에 영합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비영합 3원칙 중에 하나를 깨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